강화를 강화라 유아영입니다. 박수. 자, 제가 강화를 하면 강화라 해볼게요. 좋아하시죠? 강화를 강화라. 네. 저희 강화를 강화라는 강화군에 있는 독서 모임이고요. 11월 17일에 캐시플로우 게임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는 12분이 모이셨는데 지금 더 많은 인원으로 모였고 매달 한 권의 책을 서로 읽고 나누고 매주 목요일 이 공간에서 사실 옆에 공간에서 모여서 삶을 나누는 독서 모임입니다. 저희가 매달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4월에는 특별히 초격차 임지영이라는 형제 작가가 쓴 책으로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고 또 오늘은 좋은 기회에 직접 저자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다 강화분이고 네 분만 아닌 분이 계세요. 강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송도에서 매주 달려오시는 비니아니 엄마 아빠 비니아니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화를 강화하라 이 대사명에 저희가 기꺼이 헌신하기로 작심을 하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 이렇게 정말 만나기 힘든 분들을 만나는 또 은혜, 또 축복의 선물이 또 주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규빈이 교환이 작가님이죠. 그때 작년에 춘천 저자 특강 이후로 이 책이 졸작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더 삶으로 살아내고 숙성되기까지는 저자 특강은 안 하겠다라고 작심을 했던 비니하니의 그 결단이 저는 아빠로서 되게 대견했어요. 사실은 10대 때 책을 쓰고 웬만한 사람들 요즘 이제 공저 책 쓰고 책 쓰기가 또 대세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책 쓰는 거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 주변에 작가들 되게 많은데 그 한 권 쓰면은 어깨에 막 힘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책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그냥 아빠의 관점이 아니라 멘토의 관점에서 얘네들의 삶을 이제 멘토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책을 잘 썼어요. 잘 썼고 잘 쓴다라는 말은 잘 살아냈다라는 거를 저는 기준으로 들어서 잘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차원으로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고 얘네들이 조금씩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이 책을 보면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삶으로 책을 쓸 때까지 저자 특강 이 책을 가지고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이 모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여기 계신 멘토님들 워낙 개인적으로도 계속 교제를 하고 계셨던 멘토님들이셔서 너무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기꺼이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비인 특강 괜찮겠니? 라고 했더니 규빈이가 기꺼이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은혜로운 자리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따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니아니에서 비니를 맡고 있는 심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앞에 서 있으려니까 굉장히 경직이 됐는데 말을 하니까 조금 긴장이 좀 풀리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눌 내용의 제목은 당신은 수영복을 입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수영복 혹시 좋아하시나요? 수영복 좋아하시는 분? 네,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에 달라붙고 또 불편한 수영복은 1년에 딱 한두 번 정도 여름에 수영할 때만 우리는 입게 되죠. 이렇게 불편하고도 또 얼마 입지도 않는 수영복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수영복의 가치를 느껴야 하죠. 왜 그럴까요? 이 난해한 질문과 이 난해한 제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투자이자 저의 가장 좋아하는 롤모델인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썰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지 알게 된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가치를 지닌 기업은 결국 인정받고 가치가 없지만 주가만 오른 기업들은 결국 패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식시장에서만 이러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같이 상상해 보시죠. 우리 인생은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밀물대라 이렇게 머리만 둥둥 떠 있는데요. 몸통과 다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종의 이유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물이 모두 빠져서 사람들은 갯벌에 덩그러니 놓여졌습니다. 누군가는 수영복을 입고 있고 누군가는 발가벗고 서 있습니다. 평소에 본질과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수영복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지만 보이는 것들, 내 얼굴에만 집중한 사람들은 결국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워런 버핏의 격언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본질과 가치에 집중하라. 지금 당장 그렇지 않아도 언젠간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게 될 때가 온다. 그렇게 이토록 중요한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작가님의 책 8단어에는 본질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박용현 작가님은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의역한 바로는 본질은 무언가가 그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무언가가 그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저희 책의 시작을 장식하는 개념이자 우리 인생의 본질이죠. 저는 가치야말로 본질을 가장 잘 대변하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업의 본질은 가치 창출입니다.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그 사업은 존재할 수가 없죠. 예술도 스포츠도 그리고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치 없는 것들도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를 잘 잡으면 또 사람들을 잘 구슬리거나 속이면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작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장기적으로 가치 없는 것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볼까요? 1800년대 말 가솔린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로 1900년대 초에는 2000여 개에 육박하는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라는 트렌드 하에 자동차 제조,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고 사람들은 훌륭한 산업 성장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초기 자동차 기업이 파산을 면치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모두 자동차라는 트렌드 하에 잘 성장한 것처럼 보였고 모두가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아남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산 효율, 고객 신뢰, 브랜드라는 가치를 잡은 기업들이었죠.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1900년대 말 인터넷 열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인터넷 사업 트렌드에 편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고작 5년 동안 인터넷을 간판으로 내세운 기업만 무려 10,000개 이상이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통찰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쏟아부었고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자부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는 버블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고작 2년 사이에 1만 개에 달하던 인터넷 기업은 몇십 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5,000포인트에 가깝던 나스닥 지수는 1,200포인트 가까이, 그러니까 78%가 폭락해버렸습니다. 일반 기업도 아니고 개별 기업도 아닌 수천 개의 기업이 모여있는 지수가 78% 하락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업이 파산을 맞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피바람을 맞았는지 알 수 있죠. 이 모든 게 고작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자동차의 사례는 10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다면 이거는 고작 2년 만에 몇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몇만 개의 기업이 사라진 충격적인 사례이죠. 빠르게 변하는 시대만큼 각 주체가 가진 가치도 그만큼 빠르게 평가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책에서는 가치는 같이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죠. 가치 창조의 5가지 핵심은 탁월함, 일관성, 배려, 공감, 감사라고요. 이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 말하면 굿멘토에서 말하는 사소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사소한 일을 잘한다고 가치가 올라갈까요? 말 그대로 사소한 일인데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까요? 저는 로지컬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소한 일이 어떻게 정의된 것인지부터 알고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사소한 일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느 누구도
이 일은 사소한 일이고 이 일은 큰 일이라고 법으로 제정한 적이 없는 법이죠. 그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놓치는 그것이 우리한테 사소한 일이 된 겁니다. 그게 암묵적으로 정의된 사소한 일에 대한 정의인 것이죠. 놓치는 것이 많은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학에서 희소성이 증가하면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것처럼 그들이 놓친 사소한 일이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일은 희소성이 무한하게 된 금광과도 같습니다. 절대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분야인 것이죠. 또 경제학에는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가격 결정 곡선으로 상품의 가격과 수요랑 공급량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간단하게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하락하면 가격이 증가하고, 수요가 하락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경제학 원리인데요. 이 역시 희소성에 기반한 경제학이죠. 저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 평가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가치 결정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거나 우리가 사소한 일들을 잘하여 우리의 희소성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가치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우리가 사소한 일을 잘하지 못할수록, 그래서 희소성이 없어질수록 우리의 가치는 떨어지죠. 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소한 일들을 잘하는 것이죠. 사소한 일들을 잘함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을 잘하는 것,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느리지만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을 잘하면 또 하나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큰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 또 큰 일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그 일에 치여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하나부터 실행하고 또 그 하나부터 성취하는 사람은 성취 습관이 생기고, 그 성취 습관 안에서 매일매일 성취감을 받고 나는 성공자다, 나는 성취자다, 나는 성장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스스로를 매일 1%씩 성장시키고 그 성장한 복리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사소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이쯤에서 사소한 일의 가치를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를 실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영복 비유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사람, 또 한 번 워런 버핏입니다. 저 정말 워런 버핏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 하지만 그는 단지 돈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가치를 쫓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1991년 미국에선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초대형 투자은행이 국채 입찰 스캔들 조작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라 회사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위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한 명의 투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워런 버핏이었죠. 그는 살로몬 브라더스의 대주주이자 이사의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CEO가 사임하고 혼란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워런 버핏은 말없이 CEO 자리에 스스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들과 시장 앞에 고개를 들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선포했죠. 회사를 위해 돈을 잃는다면 나는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평판을 잃으면 가차없을 것이다. 이 발언은 단 5분 만에 살로몬 브라더스를 다시 신뢰받게 만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가 보여준 것은 가십과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라 정직함, 그리고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투명함, 그리고 진정성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가 평소에 늘 지켜왔던 사소한 가치와 본질에서 나왔죠. 그때 워런 버핏이 남긴 말,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책에도 인용되어 있는 문장이죠.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하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면 당신은 행동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작은 말투, 태도, 판단 하나하나가 언제 썰물 때가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수영복이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평소에 작은 신뢰를 쌓는 태도 하나로 회사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을 지키는 철학이 94세가 된 현재까지도 그를 월스트리트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는 누구보다 제대로 된 수영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는 이처럼 회사를, 내 주변 사람을,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워런 버핏의 말을 빌려 여러분께 전합니다. 사소한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행동을 달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소한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행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가치 있는 일 하나를 찾고 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수영복을 꼼꼼히 꿰매고 있는 여러분들은 언젠가 물이 빠졌을 때도 당당할 겁니다. 책 내용을 쉽게 푼다거나 책 내용에 대한 강의를 기대하신 분이 있다면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여 캐릭터가 명확한 각 글들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제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눈 주제는 결국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저희는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미약하게나마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책이 그리고 이 강의가 우리 삶에 필요한 사소한 가치들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수영복을 바탕으로 이 시간을 꾸며보았습니다. 다들 이 시간을 통해 수영복 피팅을 좀 해보셨나요? 나름 수영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이 강의가 또 저희 책이 수영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영복을 만들 수 있는 원단 한 올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